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경산여고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기출문제 분석 영상입니다. 경산여고는 시험 난이도가 쉬운 편이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만 범위가 아주 많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서 지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면요. 1페이지, 2페이지가 전부 교과서 중에 독서 지문에 해당하는 지문인데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주는 문제를 풀고 보강만 들어도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보강과 학원에서 주는 문제 둘 중에 하나만 놓치게 되더라도 틀리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지금 친구가 4번 문제를 틀렸죠. 경산여고 목련반 친구의 시험지인데요. 이때 친구들이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완벽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시험 치기 전에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는 모의고사에 대한 기출문제인데요. 경산여고에서 기출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그대로 나오니까 일단 눈으로라도 한번 보시면 쉽게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진달래꽃과 광야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진달래꽃과 광야는요. 교과서에도 있고요. 심지어 부교재에도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겠죠. 광야라는 작품은 학원에서 교재로 선생님이랑 수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은 학원에서는 수업한 적이 없겠네요.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요.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김소월 하면 항상 뭐예요? 삼음보. 다음 7,5조라는 율격 구조를 취하고 있다. 삼음보 치료적이기 때문에 민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작품 보시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뭐 한다면 if 가정이에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역겹다 라고 하는데 말없이 보내준대요. 아니죠. 반어법,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 되겠습니다. 드리우리다 여성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적 화자는 여자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진달래꽃 작품의 제목이자 가장 중요한 제재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진달래꽃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화자 자신이에요. 화자의 분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달래꽃이 바로 이 이별이라는 한이라는 정서죠. 한의 표상이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 되겠죠. 진달래꽃을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라고 했습니다. 한아름 따다 그만큼 사랑이 크다라는 거죠. 한아름 따다 가시는 길에 뿌리겠다 임에 대한 축복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주관식 2번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임에 대한 사랑을 시각화한 것으로 불교에서 부처님께 꽃을 뿌리며 그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축복의 의미 바로 뭐다? 산화공덕 수업 시간에 필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3년이에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진달래꽃이죠.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사뿐사뿐 살살 들여밟고 힘차게 세게 밟는 거죠. 살살 세게 말이 안 됩니다. 역설법이 드러나고요. 들여밟고 가라. 여러분, 이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었는데요. 화자 자신을 밟고 가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 희생이 드러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라서 자기 희생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를 밟고 가세요 라고 하면 이미 가기 힘들겠다. 그쵸? 그래서 이미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을 못 가게 말린다. 강한 만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1년과 비슷한 내용이 나왔네요. 바로 숨이 상관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대요. 역시 반어법이죠. 펑펑 울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 눈물 안 흘린다라고 했는데 도치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슬프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역시 여기에서 우리가 애이 불비 사상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2점짜리 쉬운 거였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뭐예요? 7호조 4음보가 아니라 3음보였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음보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이렇게 3음보였습니다. 12번은 광야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함축적 의미예요. 자, 1년의 주제가 바로 광야의 신성성은 맞는데요. 기억이라는 닭 우는 소리에 대한 의미라고 했죠. 자, 닭 우는 소리만 봤을 때는 이거는 광야의 신성성이 아니라 바로 뭐였어요? 생명의 기척이었습니다. 사용된 수사법은 대유법이었어요. 연암교재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레디메이드 인생 굉장히 길었던 외부 지문 아니에요. 이거 교과서도 아니고요. 바로 부교재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허생전이라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부교재를 함께 실어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순의 면왕정가, 윤선도의 만흥, 정서의 정과정. 그 다음 이거 뭐예요, 여러분? 저기 가는 저각시 번듯도 하세요. 아, 너구나. 두 여인의 대화가 드러나네요. 송미인곡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만흥, 정과정, 송미인곡 이렇게 세 작품을 이미 연암교재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쵸?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작품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아마 부교재에 실려 있어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언니가 많이 틀린 것은 이유 보세요, 여러분. 역시 모두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그쵸?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멘탈이 아주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문제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산여고 선생님들의 특징이죠. 매우 크기 때문에 모두 고르는 문제 각오하고요.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험을 치러 가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15번이 4점이니까 15번만 보시면요. 자, 가와 나, 송순의 면왕정가예요. 그 다음에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공통점은 역시 자연 친화예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그런 정서를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가는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감흥을 강조하고 있대요. 서리법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그쵸? 어디 쓸까요, 여러분? 자, 인간을 떠나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쉴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듣고 싶고 바람도 혀려하고 쐬고 싶고요. 달빛도 맞고 싶어요. 먹는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또 언제 낳고 자꾸자꾸 비슷한 문장 사용되고 있죠. 대꾸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12.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쓰려는가. 서리법 나왔죠. 또 아침이 나쁘거니 아침 시간이 너무 부족해. 나조해. 저녁이라 스를 쏘냐. 저녁이라고 뭐 내가 시간이 나겠니? 이런 뜻입니다. 역시 서리법이에요. 술이 익었거니 버지라 없을 쏘냐. 서리법이죠. 그쵸, 여러분? 자, 이렇게 서리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네요. 그러면 정답 1번은 맞겠습니다. 2번은요. 동일한 어구를 반복해서 화자의 심화된 정서를 표출한대요. 대꾸법 같이 봤었죠? 나 만흥이에요. 영탄적 어조 나옵니다. 영탄적 어조 못내 좋아하노라 이런 것들. 그쵸? 비길 곳이 없구나.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구나. 여기는 없지만 사수에도 나와요. 영탄적 어조는 맞는데요. 대상의 속성을 예찬한다. 오가라면 모르겠지만 만흥에는 없습니다. 자, 만흥에서는 자연에서 느끼는 감정을 절제된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영탄이 드러나요. 감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절제 틀렸고요. 가나 모두 두 대상의 색채 대비 나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만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색채 대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답은 1번, 2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문법 문제는 의문과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문법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난이도 쉽고요. 21번 문제 틀렸지만 너무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언니가 모두 고르시오에 굉장히 약한 언니였나 봐요. 그쵸? 자, 민정이만 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굳이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 자, 그래도 25번 문제 4점짜리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요. 볼까요? 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친구도 역시 맞췄죠? 1번 보겠습니다. 알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약에서는 기억, 교체, 그 다음에 디귿, 첨가가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저 빼볼게요. 알이라는 단어와 약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는데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이 이야 여요유로 시작할 때는 우리 기억나시죠? 니냐녀뇨뉴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의문이 리을을 만났어요. 그러면 리을과 닮아가죠. 결국 알약 이렇게 최종 발음이 나오네요. 아, 니은이 리을로 바꾸는 교체도 일어났다. 맞죠? 다음 색연필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색이라는 단어랑 연필이라는 단어랑 합칠 거예요. 똑같죠?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뒷말이 이야 여요유로 끝났습니다. 이나 반모음이 그러면 니은이 첨가돼야 돼요. 니냐녀녀뉴 일단 첫 번째 첨가 들어갔고요. 김담배가 나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김담배 파열음이 나물 비음을 만나면 비음과 비슷해지죠. 오나미로 변하는 최종 발음 색연필 비음아 교체 들어갔네요. 기억과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라고 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앞가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1번 뭐 해야 되죠? 피읍 발음 안 됩니다. 비읍으로 바뀝니다. 그쵸? 앞가림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예요. 자, 앞말이 파열음이에요. 그러면 뒷말은 바로 뭐가 온다? 된소리로 바뀌어야 돼요.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역시 기억에서 쌍기역으로 바뀌는 거니까 교체만 일어나는 거네요. 3번 기억과 디귿이 일어난다. 기억만 2번 일어났습니다. 급행열차 보겠습니다. 여러분 급행이라는 단어예요.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뒷말은 니은 첨가가 돼야 돼요. 이야여여유가 니냐녀녀유가 된다. 급행열차 첫 번째 니은 첨가 드러났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역과 히읗이 만났어요. 비역과 히읗이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축약까지 일어납니다. 리을이 일어나는 거죠. 최종 발음은 급행열차 디귿 리을 맞겠습니다. 38 볼게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이야여여유로 끝났어요. 니냐녀녀뉴 니은 첨가 디귿 들어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기은요 덜 보면요 자음이 2개가 왔네요. 받침 자음군 단수나 비읍이 없어지는 탈락이 일어났습니다. 맞겠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문법 문제는 굉장히 쉽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살펴봤을 때 경산여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경산여고의 시험 포인트를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경산여고 시험 이것만 주의하자. 자,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경산여고 시험은 교과서가 중요해요. 교과서 위주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친구들은 제일 먼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모두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런 교과서와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보강으로도 많이 치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한번 풀이를 하고 모의고사
모의고사 치고 나서 풀이를 하고 또다시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미리 익혀두셔야 돼요. 반드시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눈으로 슥슥 넘기면서 미리미리 익혀두세요.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다시 비문학을 풀면서 시간을 날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방금 풀이 영상에서 늘 말했던 모두 고르세요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이것에 빠져서 허덕이면 안 됩니다. 모두 고르는 문제에 집중을 하시고 특히 답이 몇 개인지 알려주지 않죠?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기 문제에 집중해서 푸셔야 되고요. 다음 네 번째는요. 문학 작품은 선생님이랑 보강하면 된다. 그리고 그 작품만 봐도 되더라 하지만 글쓰기 파트, 아까 1페이지, 2페이지 보셨죠? 글쓰기 파트 또는 독서 파트, 이런 파트는요 반드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를 안 풀고 눈으로 교과서만 읽어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선생님이 보강할 때 준 문제를 푼 친구들은요 다 맞춰와요. 문제 안 풀고 그냥 눈으로 보강만 들은 친구들은요 이 파트 문제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4가지 사항 유의하시면서 좀 더 나은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미리미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안국어의 1타 강사 김나경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